우리가 이 협상의 어떤 당사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협상 당사자에서 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이 당사자가 협상의 어떤 구조를 자연스럽게 결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가 둘일 때는 쌍무적 협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셋 이상일 때는 다자간 협상이 되는 거죠. 이 다자간 협상인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서로 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나 어떻게 보면 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더 지금 이 공공분쟁과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관심거리는 이 다면적인 협상이에요. 협상 테이블에는 쌍무적으로 또는 다자간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협상인 경우,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협상인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항상 협상을 추진하는 사람, 협상을 하는 사람, 협상 주체, 협상을 지켜보면서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협상 객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협상 주체와 협상 객체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본다라면 협상을 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협상 객체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대한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 협상인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협상이 있어 가지고 하나의 협상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협상 또 다른 문제랑 관련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협상에 외부 효과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외부의 분위기 때문에 협상에 불리하거나 또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런 부분도 협상의 외부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슈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협상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문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당사자의 속성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 외부 효과의 어떤 방향은 달라집니다. 이건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부적인 들어가기 전에 협상 구조의 어떤 개념도 자체를 한번 그려보는 거. 협상 구조는 어떻게 지금 이 협상은 돼 있느냐, 이 개념도를 만드는 건데, 그건 분명히 협상이 누구 협상이냐에 따라 다르죠. 우리나라 경우에 대기업 노사 협상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대부분 다 워낙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이해하게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GM만 보면 똑같은 지금 문제가 걸려요.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있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 한국 GM 경우에 있어 가지고 부평공장, 창원공장, 군산공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측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본사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한국 GM이죠. 미국 본사가 아닌. 그다음에 일단 우리나라 현지 어떤 전문 경영이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라면 기업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주주라는 거죠. 그다음 특히 이사회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합니다. 근데 반면에 있어 가지고 노동조합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이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라는 사람은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어떤 지금 그러냐. 요번에도 봤다시피 한국 GM이 예를 들어 잠정 합의된 거를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통과시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협상 구조에 있어 가지고 이게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사람은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되느냐의 문제. 그 다음 이 사람은 선출이 됐느냐, 임명이 됐느냐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내부적인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팀 내에서. 그 다음에 이 GM 내부에서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느냐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GM 본사가 있으면 여기 한국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이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우리가 한국 GM 경우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언론, 시민단체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어요. 왜? 예를 들어가지고 군산 일자리가 다 초토화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부분들이 언론이나 시민단체 이런 쪽이 상당히 어떤 평가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합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힘이죠. 그 다음에 이 정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대기업처럼 굉장히 충격이 큰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뭐 그게 비공식적이나마 어떤 조정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그게 협상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여러분들의 협상의 어떤 구조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다루고 있는 사례 부분을 여기 맞춰 가지고 한번 그려보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GM 경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GM의 뜻대로 우리가 거의
딸려간 이런 지금 상황인데, 많은 경우에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국 GM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GM 자체는 GM의 주주 내지는 GM의 이사들의 어떤 입김이 뭐 당연히 그게 좌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GM이 글로벌로 자기들이 운영을 해왔고, 또 GM의 가장 당면한 목표가 GM 스스로 굉장히 적자예요. 한국 GM만 적자가 아니라 GM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좀 상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우에서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부평, 창원, 군산 이 부분에서 가지고도 이해관계 부분에서 가지고 굉장히 좀 미묘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했다라면 아마 이번 경우에서 가지고 그나마 GM이 조금 더 성의 있게 이 협상에 나오지 않았을까. 거의 GM이 했던 거는 그냥 데드라인 주는 거죠. 협상 시한을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안 되면 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부도를 내버린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단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예를 들어가지고 데드라인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끌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협상을 여러분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